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CIA 조사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상원 52석을 확보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전격 통과됐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가 현재 2곳에서 이달 중순부터는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5만 명이 넘으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측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는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 정부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인물들이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사실을 중앙정보국이 확인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중앙정보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방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회의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는 것이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트럼프의 승리를 도우려는 게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정보당국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다만 배후가 러시아 정부 측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선거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중앙정보국 조사 결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중앙정보국의 수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이버 공격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52석을 최종 확보하면서 백악관을 포함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했습니다. 10일 실시된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 존 케네디 주 재무장관이 6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 포스 캠벨 전 주 상원의원을 꺾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하원의원 2석을 모두 차지한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241석을 확보했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2석, 민주당은 48석으로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 루이지애나 베턴 루지를 방문해 케네디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루이지애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0일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실시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승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루이지애나주에서 58.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8.4%에 그친 민주당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따돌리고 루이지애나주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이 신청한 대선 재검표 신청이 펜실베니아주에서 기각됐습니다. 미시건주도 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어 녹색당의 항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동부지부 연방지방법원은 12일 해킹 행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펜실베니아주의 투표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선 재검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번 재검표 신청 기각에는 이 문제를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다룰 경우 관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재검표를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섰던 주일 스타인 녹색당 대표는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에서 대선 결과를 재검표하겠다며 그에 필요한 돈을 모금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현재 재검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건주에서는 재검표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연방지방법원의 중단 명령이 나왔고 오늘 펜실베니아에서도 기각된 것입니다. 원고인 녹색당 측 변호인 일란 마젤은 펜실베니아주의 투표 집계 체계는 공정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자신의
자신의 투표가 제대로 집계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추방되는 불체의 이민자는 줄잡아 200에서 300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그중 최우선 추방 대상자는 범죄 전과가 있는 약 80만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기관 이주정책센터는 최근 공개한 추방 대상 이민자 추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추방 최우선 대상자는 약 8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추방 1순위 대상자로 중범 전과를 가진 불법 체류 이민자와 90일 이상 수감 전력이 있는 경범 전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전국의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1,100만여 명 중 국토안보부가 추방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주정책센터는 추방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82만 명 중 약 39만 명이 중범 전과가 있는데도 아직 추방되지 않고 있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 중 범죄자, 범죄 전과가 있는 자, 갱단원, 마약 딜러 등을 붙잡아 추방할 것이라며 이 숫자는 약 200만 명에서 최고 3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미 전역 한인 이산 가족이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한인 이산 가족 상봉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10일 열린 연방 상원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연방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 표결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10일 하원에서도 통과됨으로써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 군인이자 연방의회 친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대표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과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했습니다. 특히 랭글 하원 의원에게는 46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곧 시작되고 생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가 현재 2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타민족 주민들도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도서관 내에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됩니다. 지난 9일 뉴욕 총영사관 이용학 한국교육원장은 퀸즈 공립도서관 데니스 윌컷 도서관장과 퀸즈 공립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이미 플러싱, 맥 골드릭 분관 등 2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MOU 체결로 한국어 강좌 개설 도서관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윌컷 도서관장은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분관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어에 대한 퀸즈 지역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용학 원장은 교육원이 강사 인건비와 전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수업에 필요한 한국어 교재도 무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교실을 제공하고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는 12월 중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만 명이 넘었는데 역대 최고치일 뿐 아니라 교통사고와 총기 사망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8일 발표한 미국인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작년보다 11% 증가한 52,4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37,757명, 총기사고 사망자 36,252명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강력한 마약인 헤로인의 남용과 아편 성분의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처방이 급증에 빚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헤로인 복용 사망자는 작년에만 12,989명에 달했습니다. 불법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9,5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 바이코딘 관련 사망자는 17,536명이었습니다. 톰 프리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디렉터는 오피오이드, 헤로인 등 마약류로 인한 사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마약류 피해는 서로 얽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는 최근 약물 중독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2015년 현재 미국민의 기대 수명은 78.8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0.1세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제 기내에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해 전화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좁은 공간에서 전화 통화까지 해야 하는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부가 8일 발표한 기내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 승객들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기내에서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안에는 기내 전화 통화 허용 여부를 항공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이를 허용한 항공사는 사전에 승객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공지해야만 합니다. 교통부는 이 같은 변경 규정안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는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한 전화 통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연방항공청도 기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 등 일부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한 무선 전화 통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열차와 버스, 지하철 내 와이파이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부의 기내 전화 통화 허용 방안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와 승객은 비좁은 좌석 공간에서의 전화 통화는 주변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기내 와이파이로 이메일 확인, 메신저, 문자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NBC 제작 미국판 꽃보다 할배 총괄 PD 제이슨 얼릭이 미국 내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에 수여하는 다리 어워드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한국컨텐츠진흥원은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 코리아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다리 어워드 시상식에서 한국 TV쇼 꽃보다 할배를 리메이크한 베러 레이드 앤 네버의 총괄 프로듀서 제이슨 얼릭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얼릭은 NBC에서 방영된 베러 레이드 앤 네버를 통해 찜질방과 한식, K-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드라마 월드를 자체에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비키는 베스트 미디어 파트너십을 수상했으며 한국 영화의 북미 지역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웰고 USA가 올해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한국 TV 프로그램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온디맨드 코리아가 올해의 한국 비즈니스 기업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로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방통계국이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사 학위가 있는 700만 명의 이민자들 가운데 4분의 1이 실직했거나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국은 이민자의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경우 이민자들은 추가적으로 394억 달러 연간 소득을 얻게 되며 연방정부는 102억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년 496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불균형 문제는 미국 내에서 학사를 취득한 이민자들보다 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거나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욱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마네킹 챌린지라는 게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조는 한국의 그대로 멈춰라 얼음 꽁꽁이네요. 대통령 자유 메달 수여식이 열린 백악관. 국가 이익에 공헌한 이들에게 주는 메달이란 이름대로 미국 내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부터 코미디언 엘렌 드제너러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까지 갑자기 시계가 멈춘 듯 모두 얼음이 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마네킹 챌린지에 도전한 겁니다. But I want to know, is there a moment where they break? Because otherwise they might be real mannequins. How do I know these aren't real mannequins unless they break at, well...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영상을 선보인 이후 너도 나도 SNS에 동영상을 찍어 올리며 유행이 된 건데 눈을 깜빡이면 안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유쾌함 때문에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들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 유세 중 자신의 전용기에서 가수 본조비, 남편 빌 클린턴과 함께 마네킹 영상을 촬영해 화제가 됐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을 것 같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뉴스룸에도 순간 정적이 흘렀고 미국의 한 지역 방송사 기자는 생방송 도중 몸소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월드컵 예선 경기 전 라커룸에서 팀 동료들과 함께 마네킹 열풍에 가세했고 고난도의 자세로 얼음이 된 체조 선수들과 폴댄서들은 경이로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If you were to hold this move, I feel like that's so tiring even to just hold it for 10 seconds. 심지어 한 유명 여가수는 출산 도중에 마네킹 챌린지에 도전해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실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벌이는 익살스러운 장난이 보는 이들까지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서식하는 모기에 의한 첫 지카 바이러스 전염이 발생했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일원의 지카 전염 사태가 종료됐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9일 45일간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지카 감염 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스콧 주지사의 지카 해방 선언은 플로리다 남부의 연말연시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마리화나 판매사와 배급처를 대폭 늘립니다. 보건국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체 제한 규정을 없애고 그동안 판매업체당 지정된 진료소 4곳에만 배급할 수 있었던 규정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질환 범위도 뇌전증과 척추 질환을 비롯한 만성 질환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의사뿐 아니라 임상 간호사도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욕 영커스 소재 한인운영 센트럴 네일에 9일 오전 10시 30분쯤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업소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일업소 앞 창문과 내부 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AT&T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 서비스 수수료를 고객들의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몰래 끼워 넣는 이른바 모바일 밀어넣기 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8,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금이 270만 명의 고객들에게 환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50만여 명은 빌 크레딧 형식으로 돌려받게 되고 약 30만여 명은 환급금 31달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인사회 내 연구활동 정체성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세대 간의 화합과 계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오늘로 지난 6주에 걸친 큰 그림으로 본 뉴욕 이론의 봉사기관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를 지나며 한인사회는 연구활동과 자료 정립의 중요성을 느끼고 한인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고찰,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한인들의 보건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퀸스 칼리지 민명학 교수를 중심으로 재외 한인 사회연구소가 결성이 되고 이를 후원하기 위한 한인사회 연구재단이 형성이 됩니다. 한인사회연구소는 한인사회에 관계된 모든 학술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연구활동을 격려하고 확보한 사회적 데이터들을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봉사기관, 경제기관 등 여러 기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KCS도 기존의 공공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공보건 및 리서치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인사회 보건관계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새롭게 발표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과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분석해서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리서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의 개발을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추진하고 그렇게 마련된 자료를 공개해서 여러 단체들이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한인사회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중요한 미션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과 한국 문화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는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국에 14개의 지부를 형성하고 있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미 동북부 지부에만도 1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회원교로 등록하고 한국문화원과 협조해서 문화와 언어의 유지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들도 이에 동참해서 언어를 지키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을 포함한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등록시키는 노력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핵심은 언어라고 볼 때에 언어교육은 정체성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험을 통한 정체성 유지 활동은 뿌리교육재단이 대표적입니다. 2000년에 결성돼서 매년 여름 2세들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화체험과 뿌리교육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 각계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을 소개하고 연기하는 프로그램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 이민 역사가 한 세대를 넘어서 2세와 3세들이 등장하면서 한인 사회는 세대 간의 화합과 또한 이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2세들이 지도력을 배양해서 한인 사회 전방에 나설 수 있도록 1세들이 격려하고 뒤에서 밀어줘야 할 사명을 갖게 됩니다. 2세들이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한인 사회를 더 발전시킬 때에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인 이민 1세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리고 그래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3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2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인사회의 일선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기반과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비전을 주는 일입니다. 1세들이 2세들을 향하여 하는 노력이 한인사회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일인 것임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홍익인간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넓게 포용하는 일입니다. 나의 자손들뿐 아니라 한인 후대들에 대한 관용과 포용, 타민족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크게 여는 일입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과 나라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그룹이나 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가진 가치와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한인사에 대해서 나와 내가 속한 단체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30년 후에 한인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염려하면서 배려하고 있는지, 한인사회와 한인 후대들이 미국에 기여하면서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온 우리는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